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유연해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자기 기준 없이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손해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 말을 아끼지 않으면 이용당한다는 것, 고개를 숙이면 밟히기 쉽다는 것.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겪지 않겠다고, 이 선만큼은 넘기지 않겠다고. 그때의 그 기준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은 맞았고 논리도 분명했는데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이 이상한 거야. 요즘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해. 맞습니다. 세상은 늘 이상했고 사람들은 늘 불편한 진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도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직함인데 누군가는 고립되고 누군가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지혜를 언제 쓰느냐입니다. 나는 한때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걸 보고도 참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결과 나는 항상 맞았지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틀린 선택을 하면서도 서로 웃고 지냈고 나는 옳은 말을 하면서 점점 말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지키는 게 가치관이 아니라 자존심은 아닐까? 가치관과 자존심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은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자존심은 남에게 지기 싫어서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섞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신념이야. 이건 내가 옳아서 그래.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할 선과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말이 아니라 태도가 거슬리고 내용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대화는 끝난 겁니다. 인생은 말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시간을 버티는 게임입니다. 잠깐 이겼다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고 잠깐 졌다고 삶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자존심을 위해 몇 년짜리 관계를 던져버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기준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날카롭게 굴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건 통쾌한 몇 초와 긴 침묵 몇 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하다면 당신은 이미 2단계를 지나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 이야기가 화가 난다면 당신은 아직 싸움 한가운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 시기를 거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빠져나오느냐입니다. 가치관은 지켜야 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그 싸움을 걸어야 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혜는 포기하는 기술이 아니라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싸움이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를 먼저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리기 전까지 사람은 계속 작은 전투에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 그때가 바로 지혜가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대단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입이 먼저 열리지 않는 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지적했을 말인데 속으로 한 번 더 삼키게 되는 날, 처음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변했지? 예전 같으면 참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덜 피곤합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꼭 이길 필요는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자존심을 찌르는 대신 삶을 조금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삽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하지만 인생에서 모든 싸움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로 남아있는 감각. 나는 한 번 끝까지 맞서서 상대를 완전히 꺾은 적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고 사실도 명확했고 그 사람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적이 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긴 싸움이 항상 승리가 아니라는 걸.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맞는 말이냐가 아니라 필요한 말이냐를 따지게 되고 지금이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상황을 망치지 않는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참는 건 약함이고 물러서는 건 패배라고. 아닙니다. 참는 건 선택이고 물러서는 건 판단입니다. 판단 없는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옳음에 많이 기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남아 있어야 옳은 말도 전해진다는 걸.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표정이 먼저 보이고 목소리의 높낮이가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는 걸. 예전에 나는 모든 걸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틀린 건 고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건 시간이 고치게 둡니다. 시간은 사람보다 훨씬 냉정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날 일이라면 굳이 내가 욕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분노가 줄고 후회도 줄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지혜는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덜 다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든 할 말이 지금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끝날지 아니면 잠시 불편해질지만 생각해도 답은 대부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대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대화로 멀어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됐습니다. 유연함이란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오래 쓰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꼿꼿한 나무는 첫 태풍에 쓰러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가치관이 곧다면 태도는 흔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이 걸려와도 한 박자 늦춥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한 번 숨을 쉽니다. 그 사이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이건 싸울 일인가? 이건 넘겨도 되는가? 이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순간 인생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덜 싸우는데 더 편하다. 그때 비로소 굳건한 가치관 위에 유연한 지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오면 반응부터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잃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이 바뀌자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나를 세우지 않자 상대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전쟁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가족은 가치관이 가장 쉽게 부딪히는 공간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말을 아끼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선을 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조차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왜 내가 맞는지, 왜 그 선택이 틀렸는지 끝까지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말은 맞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해서 우리 사이가 좋아질까? 답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바꿨습니다. 논리를 버린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꿨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듣기 시작했고 고치기 전에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내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말을 줄이는 대신 존재감을 키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예전에 나는 틀린 걸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한 박자 늦춥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을지, 누가 등을 돌릴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그 순간의 말은 예전보다 훨씬 무게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자리에서 똑똑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안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사람, 실수해도
공격받지 않을 거라 느끼는 사람. 그게 관계에서 가장 강한 위치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혜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거리를 조절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갖고 실망하면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중간을 둡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되는 사람, 적당히 두어야 할 사람, 그냥 스쳐가게 둘 사람. 이 구분이 생기자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지혜는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기술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도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가? 아니면 지금 여유가 없는가? 이 한 번의 여유가 관계를 완전히 망치지 않게 만듭니다. 지혜는 사람을 미화하지도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내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틀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틀려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준은 더 또렷해집니다. 지켜야 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요. 이제 나는 사람 앞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 앞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시간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고 진짜를 결국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해받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혜는 미래를 믿는 용기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뒤로 내 삶은 조금 느려졌지만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덜 설명해도 되는 단계에 와 있구나. 그게 지혜가 삶에 뿌리내린 신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굳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의 고집은 열정처럼 보이지만 나이 든 고집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차이는 말투에 있습니다. 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맞는 말을 하지 않았고 늘 옳은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이고 경험도 많고 말도 틀리지 않은데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자기 기준을 상대에게 들이밉니다. 여백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자기 안에 둡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싸움은 늘어나고 회복력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금방 화해되지 않고 한 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더 필요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대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은가? 오래 가고 싶다면 지금 이기지 않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용맹해 보이지만 결국 혼자 남습니다. 지혜 있는 절제는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말을 굳이 바로잡고, 예전 같으면 침묵했을 상황에 끝까지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줄어들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사람 없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백이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나는 여백 있는 노인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들은 늘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결론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남이 생겼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모든 대화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다음이 없습니다. 지혜는 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어짐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은 무기력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증명할 필요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 삶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기는 대화보다 편안한 대화를 택합니다. 틀린 말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불편한 표정을 봐도 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늘 자극적인 말에 반응하지만 오래 기억하는 건 편안했던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말보다 느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지혜는 도덕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삶을 망치지 않는 기술, 사람을 잃지 않는 기술,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기술.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는 비어 있음이 아니라 단단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고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합니다. 굳건한 가치관은 나를 바로 세우고 유연한 지혜는 나를 오래 걷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기 삶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도착입니다. 젊을 때는 정답을 찾고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찾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지켜야 하고 어떤 관계는 흘려보내야 하고 어떤 관계는 그저 스쳐가게 두어야 합니다. 이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건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하나 잃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관계 하나 틀어지면 밤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떠날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남을 사람은 굳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삶을 놀랄 만큼 편하게 만듭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말을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에게도 논리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먼저 봅니다. 맞는 말보다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바로잡는 것보다 안아주는 게 맞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
가족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부끄러워할 일을 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성공의 기준은 바뀝니다.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렸는지, 얼마나 덜 싸웠는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지. 굳건한 가치관은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유연한 지혜는 그 기준을 현실에서 부러지지 않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외로워지고, 지혜만 있으면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래서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남고 선택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 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편안했는지, 존중받았는지, 상처받지 않았는지, 그 기억이 관계를 결정하고 그 관계가 인생의 질을 만듭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내 기준을 안에서 단단히 세우고 세상 앞에서는 부드럽게 서 있습니다. 그게 지지 않는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굳건한 가치관을 갖고 유연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조용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이 있다면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 지혜를 더해도 됩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휘어지는 용기, 그게 어른의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지만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